안녕하세요. 이번 주 탁구 시간에는 탁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탁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국의 탁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는 일정한 규격의 탁구 대에서 작고 가벼운 공을 라켓으로 주고받으며 경쟁하는 경기로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라켓 스포츠입니다. 운동 자체가 별로 과격하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정규 체육 시간, 특별 활동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인의 건강과 체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레크레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는 그 역사나 기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중세 이탈리아의 루식 필라리스라는 놀이에서 변한 것이라기도 하고 15에서 16세기경 프랑스 궁전에서 행해진 라파움이란 놀이에서 변하여 탁구가 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일정치 않아서 고시마, 프림프림, 와프와프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인도 등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테니스에서 힌트를 얻어 더위를 피하여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놀이로 변형시켰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지금의 셀룰로이드 공은 1898년 영국에서 고안되었는데 이를 취급하던 운동구 상점 함내상회에서 공을 칠 때마다 나는 핑퐁 소리를 따서 핑퐁이라고 상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용됐던 탁구대와 가죽으로 된 배트에 볼이 닿는 소리를 가지고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명칭이 테이블 테니스라고 고쳐지고 전 유럽에 보급되면서 1900년 무렵에는 전 유럽에 탁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1902년 처음으로 영국의 탁구협회가 생기고 1926년에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국제탁구연맹이 발족하여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1927년 1월에 영국 런던에서 제1회 유럽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탁구가 도입된 것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24년 경성 11신문사가 제1회 탁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급격한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1926년 동신문사가 주최한 제2회 대회에서는 300여 명의 남녀 선수가 참가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첫 대회를 연 것은 YMCA가 1928년 2월에 YMCA 체육관에서 제1회 조선 탁구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후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 조선탁구협회가 발족되고 전국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어 국제 진출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1952년 제1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한국은 1956년 동경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5위, 남자 14위를 차지한 후 더욱 발전하여 1973년 4월에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32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에리사, 정현숙의 주축이 된 여자팀이 단체전에서 일본, 중국의 강호를 물리치며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여 탁구는 물론 국위사상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탁구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탁구의 역사와 탁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탁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탁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탁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금 더 탁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포핸드 커트는 포핸드 푸시로 불러야 합니다. 커트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커트라고 하면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부르고 있는 푸시로 불러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는 국제탁구연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거기에 걸맞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컬러스핀에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백핸드 커트는 백핸드 푸시로 불러야 합니다. 커트는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서 커트라고 하면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부르고 있는 푸시로 불러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는 국제탁구연맹에서 마찬가지인데 제가 거기에 걸맞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킬러 스핀에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커트가 아닌 푸시로 부르면 밀어주는 기술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도 리시브 기술의 기본은 짧은 푸시가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도 커트가 아닌 푸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롱커트는 찹으로 불러야 합니다. 솔찬님이 찾은 자료에 하면 탁구대에서 떨어져서 상대가 친 드라이브나 탑스핀에 대해서 하회전으로 방구하는 기술을 찹이라고 합니다. 주세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이 찹인데 포핸드 찹과 백핸드 찹으로 불러야 합니다. 상대의 서비스나 푸시의 짧은 공을 탁구대 위에서 손목과 아랫팔을 이용해서 전진 회전으로 치는 기술을 플릭이나 플립이라고 합니다. 플릭도 포핸드 플릭과 백핸드 플릭으로 구분하는데 상대의 짧은 서비스나 짧은 공을 선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로서 손목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손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백핸드 플릭에서 바나나처럼 휘어져가는 플릭을 치키타라고 부르는데 치키타는 미국 1위의 바나나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백핸드 플릭을 해서 휘어져가는 것을 치키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백핸드 플릭으로 부르거나 백핸드 바나나 플릭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은 테이블 가까이에서 상대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기술을 부를 때도 국적불명의 쇼트라고 부르지 않고 블록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합니다. 블록은 국제탁구연맹에 소개하듯이 포핸드 블록과 백핸드 블록이 있습니다. 탁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탁구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탁구 기술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적불명의 영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식 영어가 사용되어 있고 콩글리시 영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탁구 중계를 보다 보면 드라이브 스매시라는 용어도 들리고 플릭을 스냅 돌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용어가 엉망이면 탁구 발전은 요원해집니다.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이 세계화되고 있고 탁구도 서로 교류해야 하는데 영어권 사용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제적으로도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탁구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에서는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해설자와 아나운서들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탁구도 해설하는 분들과 아나운서 그리고 탁구의 일선 지도자들이 올바른 용어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탁구협회에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줬으면 합니다. 용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용어의 탁구 기술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탁구 기술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탁구인들이 모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커트, 커트 스트로크, 커트볼, 하프 발리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고 푸시, 하회전에 대한 탑스핀, 하회전 공, 전진회전 공, 백핸드 드라이브 이런 정확한 용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용됐으면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분들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한국 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